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 또 실업급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또 퇴직 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나 주의사항 또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구직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먼저 우리 지역의 최근 고용 동향 또 실업급여 현황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고용 동향은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실업급여 그 수급자 현황도 점차 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 동향을 먼저 말씀해 드리면요. 올해 그 3월 말 현재 그 구인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 군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3,74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한 2,709명인데 한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3월 말 대비 한 28%가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직자 수,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11,7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73명이었습니다. 이거 대비 약 19% 증가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구인 인원도 많아지고 구직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매칭이 그만큼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구직자 수와 구인 인원 수 모두 증가하여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4월 23일 현재 3,596명으로 전년 동월 2,723명 대비 약 24.3% 증가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워크넷을 통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워크넷을 통계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 많은 분들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현황을 말씀해 드리면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월 말 현재 4,098명으로 전년 동월에 3,966명이 있었어요. 대비 약 3.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연초보다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증가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8.3% 좀 많고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56년생이고 예. 지금 10여 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업체가 바뀌었어요. 같은 직장이고. 예. 그다음에 다시 올 12월 연말까지가 계약 기간 종료되는데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여기 똑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 예. 실업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선생님 그럼 지금 현재 연세가 56년생이시죠? 예. 근데 지금 1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중간 업체가 한번 바뀌었고요. 예. 지금 제도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런데 말씀하세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재입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안 되고요. 그렇죠. 같은 선생님이 지금 12여 년간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예. 다만 관리업체가 밝힐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인정하는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아예 선생님께서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 새로운 사업장이 아니고 예. 같은 직장인데 올 12월 연말에 끝나요. 예, 예. 그 다시 입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 그거는 이제 인수인계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신규로 다시 입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면 그건 소멸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사업한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65세 이전부터 65세 넘어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65세가 넘어서도 괜찮은데 그렇죠. 65세 이후에 신규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올 연말에 이렇게 바뀌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저희 한번 센터에 선생님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게 되면은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네. 같은 사업장인데 관리업체가 바뀌어서 새로 고용보험을 신규 취득할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계속 제도 변경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쪽에 혹시 전화번호를 남겨두시게 되면은 예. 저희들이 확인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요. 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지금 바뀔 예정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로 확인해서 그 부분도 네. 조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계속 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올 연말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예, 예. 작년 12월 말로 그만뒀거든요. 예, 예. 한 2년 7개월 정도 다녔는데 예, 예. 그러다가 그만두고서 지금 이 횡성군에서 하는 기간근로제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어요. 횡성군에서 어떤 일이요? 기간 근로제. 기간근로제. 아, 기간제 근로자예요? 예,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게 이제 2월 15일 시작해가지고 5월 15일이면 끝나거든요. 5월 15일이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고 다시 이제 보니까 누가 또 일자리 있다 그래가지고 2월 15일부터 예. 8월 15일까지 다시 일을 또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아직 작년 10월 말로 그만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제가 만약에 8월 15일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은 예, 예.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8년생이에요. 58년생이면 아직 65세는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예, 예. 그만두신 그 사유는 뭐가 되겠죠? 이제 거기서 계약 연장이 다니던 직장이 불가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이제 딴 회사로 다시 하도급 받는 회사인데 예, 예. 그 회사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계약을 신청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계약 신청을 그쪽에서는 이제 서로 내가 팔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예, 예.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두는 식으로 제가 그냥 그만두게 되면은 제가 자의로 그만두면 실업비가 안 되니까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계약을 안 하는 걸 해가지고 해서 지금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로 그만두셨는데 올해 예. 2월 달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8월 15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이제 만료가 되고 그리고 또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8월 15일쯤 됐을 때 예, 예.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시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요 기간제 근로한 부분과 그다음에 작년에 2.7개월 2년 7개월 했던 부분을 다 합산해서 예, 예. 마지막 사유가 또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십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했는데요. 예, 예. 제가 또 끝나고 나면 또 9월 달부터 또 이제 횡성에서 하는 기간 근로자가 또 있어요. 예, 예. 그럼 그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12월 말쯤에 12월 말쯤에 끝나거든요. 아,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3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그걸 하시는 거군요. 그죠? 예, 할 여력이 있을 때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예, 예. 제가 작년 말에 그만뒀으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1년 그만두면 1년 동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예, 예. 이 기간제 근로자로 행성군에서 하시는 공공근로 사업에 예, 예. 이 부분도 지금 고용보험이 다 가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작년 말 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예. 항상 그 사업장 마지막 사업장에 그만둔 시점 그다음에 그 사유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작년 말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작년 말 거 2년 7개월 하고 예, 예. 그다음에 행성군에서 하는 거 뭐 8개월 플러스해서 예, 예. 합산해서 그 실업급여를 몇 년 얼마 동안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예. 올해 만약에 연말까지 예, 예. 행성군에서 만약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예, 예.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연령이 어떻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퇴사 사유가 당연히 계약직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로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연말에 행성군에서 퇴사하실 때 예. 그때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구인구직 일자리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구인구직 관련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라든가 또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인구직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말씀 듣다 말았죠? 다시.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현황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보게 되면 뭐 3.2% 소폭 증가했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약 8.3% 정도 많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이상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대가 전년 동월 대비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전체 수급자 대비로는 뭐 15%밖에 되지 않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6.5%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다.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러게요. 가장 열심히 일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실업급여 지급액도요. 3월 말 현재 약 282억 정도가 지급이 돼서요. 전년 동월 대비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저희 관내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989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1,000억 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이라면은 원주 행성이 있죠. 원주 행성의 1분기 나간 금액이 989억 원. 작년도 총액에. 작년 총액에. 예. 그래서 올해는 네. 연말까지 한 1,000억 원 이상이 지원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하네요. 예, 원주 관내에서만 이러니 예. 그럼 전국적으로 본다면 거의 이거 뭐 올해는 거의
매월 한 네. 1조 정도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렇게 됩니까? 고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아,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뭐 제가 아는 게라도 한 5, 6년 전에 한 4, 5조였던 것이 지금은 거의 매월 1조씩 나가니까 한 올해 연말에는 한 12조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10조에서 12조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전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나간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계속적으로 되는군요. 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음. 마스크를 저희가 계속 잘 쓰고 다녀서 많이 재원이 지금 쌓이고 쌓이고 있대요. 근데 또 반대로 저희 그렇습니다. 이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 부분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기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예, 네, 오히려 반대로.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될 신규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도 이제 마무리됐죠. 어떻게 얼마나 좀 신청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접수는 이제 저희가 4월 20일자 저번 주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전국적으로 저희가 3차 때는 약 17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4차 때는 7만 1,000명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네. 우리 관내에도 3차 때는 약 997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4차 때는 389명으로 3차 대비 약 39%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신규자니까 그러니까 아예 추가- 1, 2, 3차 아예 못 받았던 분들을 대상을 하는 거니까 네. 많이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번엔 4차 긴급지원금은 원래 10만 명을 초과할 때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뭐 신청 자체가 7만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자격 요건만 되면 다 지원이 될 것으로 보겠고요. 네. 그래서 인원도 좀 대폭 줄어서요. 원래는 저희가 지급이 6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좀 더 빨리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한 일주일쯤 당겨서 5월 한 25일쯤이나 저희가 지급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하순경에 예, 100만 원 예. 추가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예. 네. 자, 그리고 요즘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수급 여부에 대해 적잖은 갈등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네.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 여부에 따라서 많이 그 실망도 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제대로 활용을 했었을 텐데 그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퇴사하고 나서 되는지 알고 신청하러 왔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몸이 아파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가 이제 그런데요. 단순히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개인사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 그냥 몸이 아파서 그냥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직서에는 그냥 몸이 아파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도 되는지 알고 왔는데 네.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실망이 크겠죠.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할 경우에 수급 요건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이런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퇴사하고 나서 소견서를 받는 건? 그러면 안 돼요. 퇴사하기 전에 네. 내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는 당분간은 지금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의사 소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회사 담당자한테 제출해서 나 이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그래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서와 해당 직무가 힘들어서 다른 직무로 전환 요청을 하였으나 어려울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당장 실업급여 신청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급 기간도 연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는 날이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그 시기를 놓쳐서 그냥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1년 안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몸이 아파서 그만두신 분들은 당장 실업급여 신청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수급기간 1년을 연장을 해놓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연장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연장의 조건이 있어요. 뭐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라든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럴 겁니다. 때도 소견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 시 관련 서류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퇴사하기 직전에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회사 확인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회사가 병가 제도가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요. 휴가를 쓰고 싶어요. 이런 휴가 제도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가 제도를 활용을 했어야 돼요. 회사가 병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만둘 경우에는 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퇴사 이후의 치료 내역서,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건강 상태 소견서, 당사자의 질병 호정 상태가 양호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만두신 분들은 당장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직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몸이 아픈데. 그러면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의사 소견서가 질병 상태가 양호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명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우리 실업급여 담당자한테 보여줘서 이제는 이제 가능하니까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담당자가 오케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아플 때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몸이 안 아프다가 네. 나중에 아플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인데 이분은 아예 처음에 그만둘 때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던 분들은 네.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안 되고 질병을 치료하시다가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시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네. 그때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의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질병이 호전이 됐으니까 네. 이제는 단순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판단되어지는 그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거니까. 퇴직 후 1년 이내에 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났어. 그게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1년 안에 이게 치료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넘긴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몸이 아파서 그만두신 분들은 수급 기간을 연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몸이 아파서 그만두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한 달 받다가 갑자기 다쳤어요. 네. 또 몸이 아팠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병급여로 실업급여를 대신한다. 상병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지만은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실업급여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에 몸이 아팠다. 네, 이런 실업급여를 분들은 받다가 아팠어요. 예, 이런 분들은 구직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상병급여라고 해가지고 의사소견서를 갖다 오게 되면은 구직활동을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의사소견서, 진단서만 가지고 와도 그런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준다. 이거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1년을 이제 내가 병이 언제 치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다 싶으면 그 1년 안에 그럼 연장 수급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건가요? 그 연장은 언제 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미리 해야 되겠죠. 미리.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네. 내가 좀 장기간 동안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까 실업급여는 1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질병을 만약에 7개월 동안 치료하게 되면은 그러면 5개월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업급여는 내가 9개월 받아요. 그러면 5개월 받다가 4개월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기간 1년을 2년 또는 3년으로 미리 연장해 놓으면은 여유 있게 치료를 받으면서 나중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신청부터 수급까지 1년 안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을 연장을 해 놓으면은 편하다는 얘기죠. 예. 언제 신청할지 모르니까. 예. 최대 지금 실업급여를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죠? 9개월까지 받을 수 9개월. 있으니까. 예. 그러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신청을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시나요? 그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늦게 신청하는 분은 결리 많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바로 신청하라고 하죠. 왜? 혹시 중간에 9개월 받는 분들이 만약에 5개월 만에 신청했다. 그러면 중간에 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1년 안에 5개월만 받았어. 예. 그 나머지 4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1년이 종료가 되면 4개월분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빨리 이것도 그럼 그래서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예. 신청을 해야 되는 예, 거군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확산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도 이제 비상인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또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득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이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예, 알려주실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네, 말씀을 네. 드리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감염되거나 네.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가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근로자인데 가족 돌봄을 무급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최대 10일 한도 범위 내에서 하루에 5만 원씩 그러면 10일이면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4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소급 적용합니다. 올해 1월 1일자부터 이런 거 쓰신 분들은 가능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이상 사용했다. 그러면 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하루에 5만 원씩이니까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원격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로자가 돌봄 휴가를 썼어요. 이런 경우에 가능하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래서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썼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어요. 네. 이래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부모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썼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모두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렌즈맨 안경원 관설점 추진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